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발표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를 분석해보고 핫한 종목들 소식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지만 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입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시장의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왔고 이 발표 이후 나스닥은 급등을 시작해서 결국 0.7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지표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며 만약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연준이 테이퍼링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지표 발표 이후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공식 성명서를 내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S&P는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하여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 이슈들은 다 끝났고 이제 차주에 있을 FOMC 회의만 눈여겨보면 될 듯합니다. 공포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젯밤에 체크할 때만 해도 20 정도였는데 18까지 떨어졌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수치도 어젯밤에만 해도 33이었는데 38까지 상승했습니다. 공포지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조정이 찾아올 때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표와 나스닥 지수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고점 대비 6% 이상 하락했고 변동성 지수가 20 이상, 피어 앤 그리드 수치가 35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잡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추매 또는 매수를 시작하거나 각 종목별로 과매도된 주식이 있으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값들은 예를 든 것이고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값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큰 종목들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상승이 대단했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봉 차트입니다. 배당까지 주면서 주가 상승도 어마어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제쳤다는 뉴스를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어느샌가 애플이 다시 큰 차이를 벌렸고 애플 시총이 3,000 빌리언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총이 큰 주식일수록 안전하고 오히려 수익률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애플의 팀 쿡이 중국 정부와 275 빌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속보로 나와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정보까지 뉴스로 나왔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중국 내 사업을 위해 2016년 중국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애플의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는 대신 중국 제조업체가 최첨단 제조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중국 인재 훈련을 지원하며 중국 공급업체의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가장 큰 원칙인 고객 정보 보호를 중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작된 중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 기업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업적 매출을 중국에서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유독 중국 앞에서만 작아지는 애플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플은 작년에 연간 매출의 19%를 중국에서 거뒀습니다. 나이키 CEO도 중국을 위한 브랜드라고 하고 테슬라 또한 친중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시장 크기라는 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듯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데이터와 기술력이 중국 회사한테 넘어갈 확률이 높을 텐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최근 중국 주식들을 보면 그 또한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좋은 매출을 내는 회사들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상승한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나 실적을 볼 때 당분간은 700에서 900달러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SML이 만드는 노광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상태이며 반도체 생산회사의 성장성과 실적은 ASML에 달려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ASML이 현재 더 정밀한 반도체 장비 기계인 하이-NA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7월 인텔의 CEO 패트릭 겔싱어는 하이-NA라고 불리는 ASML의 새 기계를
처음 공받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이 NA 장비는 3나노미터 이하의 해상도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 EUV 장비보다 2배 비싼 3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장비도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1년에 만들 수 있는 장비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2025년에 이 장비를 도입한다고 말했던 인텔은 현재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비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즉,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내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에 2025년에 이 장비의 도입과 함께 반도체 생산 기술력이 급격히 좋아진다면 인텔은 TSMC, 삼성에 빼앗겼던 반도체 공용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TSMC나 삼성전자가 기다려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잉 소식입니다. 매드머니의 짐 크레머가 보잉은 장기적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고통 속에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볼 때 충분히 그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참아왔던 항공기 수요가 2022년에 폭발할 것이며 최근 중국에서 보잉 항공기 판매 재개도 큰 호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보잉 항공기의 4분의 1은 중국에서 판매될 정도로 중국 판매량이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최근 하락장에 나와서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애널리스트 또한 대부분 강한 매수 의견과 함께 타겟 주가도 상당히 높게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항공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 분야와 드론 분야 등 미래의 큰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단기 종목으로 보잉을 매수했다가 약간 이득 보고 매도했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주에 다시 보잉을 조금씩 매수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당장은 더 떨어질 수 있어 보여도 2, 3년 뒤에는 코로나 이전 주가를 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절대 저를 따라 사지 마세요. 손해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제 GM이 6%나 급등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투자 소식 때문에 급등했는데요. 전기차 생산을 위해 미시간주에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GM은 미시간주에 배터리 셀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셀 공장은 배터리 파트너사인 LG에너지 솔루션과 5대5 합작 투자 형태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GM은 전기 픽업 트럭을 곧 생산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비안과 포드 사이에서 얼마나 큰 매출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비욘드 미트가 상장 후 거의 최저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또 8% 가까이 빠졌는데요.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타코벨이 비욘드 미트의 제품 테스트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타코벨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대체육 제품을 출시하려고 했으나 비욘드 미트의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품 테스트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비욘드 미트 측은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육류 회사인 타이슨에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한 만큼 상승 여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데 언제쯤 주가가 상승세를 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KFC, 피자헛, 맥도날드, 국내 여러 기업 등 여러 곳에서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나입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실적과 주가로 보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명공학 기업인 앱셀레라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앱셀레라는 AI 기반으로 신약 물질 후보군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분석해주는 회사이며 길리어드, 일라이 릴리, 사노피, 화이자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상장 후 현재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다가 최근 11월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CFO나 디렉터 등이 14불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 뭔가 호재가 터질 것을 알고 매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분명히 좋은 신호지만 무작정 다 맞지는 않습니다. 에이브 포인트를 보면 내부자 매수가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달러 부근에서 CEO와 의장이 많은 물량을 매수했지만 주가는 현재 6.5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수 기록을 보니까 CEO가 또다시 6.43달러에 추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사 내부인이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전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만 참고해 주시고 결국 투자는 본인의 기준과 향후에 더 큰 상승이 가능한 기업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더나가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해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5.5% 가까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모더나에서 실험 중인 계절 독감 예방주사 결과가 시장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백신과 유사하다고 발표한 후에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주들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으로 인한 수혜가 다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 현재 코로나 백신 매출이 전부이기에 뭔가 더 효과가 뛰어난 백신이나 독감 예방주사를 개발해야 할 듯합니다. 현재 주가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거의 10배가 상승한 건데 그에 맞춰 좋은 매출과 기술력을 보여줘야 이 높은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